옛날의 건축물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집도 나무로 짓고 가구도 나무로 만들고 오죽하면 그릇도 나무를 사용했지요. 나무 조각은 무엇을 만들 때 쪼개지고 나누어진 가공된 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33강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조각된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조각 장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나무조각 장자입니다.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을 의미하지요. 나무조각은 나무를 작게 쪼갠 조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조각 장자는 통나무를 쪼개서 판자처럼 평평하게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왼쪽에 나무조각을 덧댄 모습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게시판이나 탁자처럼 생활에 필요한 가구로 만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조각 장자는 붓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판자처럼 평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다리를 붙이죠. 나무조각을 이렇게 다리마다 덧댄 이 모습이 나무조각 장자입니다. 오른쪽에는 판자처럼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각종 모양의 나무조각들이 붙어있는 그 모양이 나무조각 장자입니다. 나무조각을 의미하는 나무조각 장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나무조각 장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형상상자입니다. 형상상자는 형상을 의미하고 모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사물이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형상상자는 나무조각 장자와 개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상자는 나무조각과 개의 모습을 형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조각에 매달린 개처럼 생긴 게 형상이라는 것이죠.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개를 먹을 수 없다는 개 식용금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를 더 이상 도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개를 도살해서 보신탕으로 먹는 게 흔했던 일입니다. 그 시절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이 글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의 목덜미를 나무조각에 매달아 놓고 동동 매달려 두면 마치 탁자처럼 생겼습니다. 네 다리가 탁자의 다리처럼 생겼고 등판이 탁자의 판자처럼 생긴 것이죠. 나무조각 장자처럼 이런 모양으로 개가 도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개가 나무조각에 매달려 있는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형상상자입니다. 형상상자는 나무조각과 개의 모습이 형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가 매달린 모양이 나무조각처럼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모양을 형상상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파상공격이 있습니다. 파상공격은 물결이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한 공격 대상에 대해서 단속적으로 하는 공격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상황이나 상태를 할 때도 형상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장할장자입니다. 장할장자는 장하다는 뜻도 있고 굳세다는 뜻도 있죠. 장하다는 것은 기상이나 인품이 훌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할장자는 나무조각 장자와 선비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비사자는 선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할장자는 나무조각에 올라선 선비가 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선 선비의 모습이 장하다는 것이죠. 나무조각에 올라섰다는 것은 이렇게 나무판에 이름이 올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려졌는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장한 일을 했는가 이 명판에 그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장할장자는 나무조각에 올라선 선비가 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선 선비의 모습이 장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호언장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언장담은 호걸이나 장사의 말이란 뜻이죠. 분수에 맞지 않게 큰 소리로 자신있게 말하는 모양을 호언장담이라 합니다. 그리고 장사나 노익장이라 할 때도 장할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조각 장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장수장자입니다. 장수장자는 장수를 의미하죠. 인솔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군사를 거느린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장수장자는 나무조각 장자와 다롤자와 마디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롤자는 달을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롤자가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마디촌자는 마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마디라는 것은 손가락 한 마디 같은 것이어서 조금 약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장자는 나무 조각에 몸의 일부를 올리는 게 장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는 물리친 적군 중에 일부를 매달아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장수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처형해서 높은 곳에 본보기로 매달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장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군의 적장이 잡히게 되면 이를 그냥 처형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적장을 처형해서 높은 곳에 매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양으로 낮은 곳에 매달기도 하지만 대개는 높은 곳에 매달게 됩니다. 높은 나무 판 위에 이 사람의 몸의 일부를 매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장수장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장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수장자는 나무 조각에 몸의 일부를 올리는 게 장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는 적군을 처형하여 높은 곳에 본보기로 매단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독불장군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혼자서는 장군을 못한다는 뜻이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죠. 또 장수라고 할 때나 대장이라 할 때도 장수장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장리할 장자입니다. 장리할 장자는 장리하다는 뜻도 있고 권면하다는 뜻도 있죠. 장리하다는 것은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장리할 장자는 장수장자와 큰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수장자는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큰대자는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리할 장자는 장수를 크게 하는 일이 장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의 공적을 크게 칭찬하여 본받도록 하는 게 장려라는 것이죠. 장려라는 것은 전쟁의 공적을 크게 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장수가 했던 일을 크게 알려서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장려입니다. 장려할 장자는 장수를 크게 하는 일이 장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의 공적을 크게 칭찬하여 본받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크게 칭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존경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강갑찬 장군도 많이 칭찬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장려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장학금이 있죠. 장학금은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한 장려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비 보조금을 장학금이라는 것이죠. 또 장려나 권장이라 할 때도 장려할 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조각 장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평상상자입니다. 평상상자는 평상을 의미하지요. 평상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입니다. 실내에서는 그 평상을 침상으로 사용하고 외부에 놓게 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평상상자는 나무조각 장자와 나무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상자는 나무조각에 나무를 덧댄 것이 평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은 넓은 판자에 다리를 세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나무조각 장자로만 해도 이 평상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인데 이 평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상상자는 나무조각에 나무를 덧댄 것이 평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은 넓은 판자에 다리를 세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재료가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상상, 안상이 있습니다. 상상, 안상은 마루 위에 마루를 놓는다는 뜻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상상, 안상이라는 것이죠. 또 침상이나 평상이라 할 때도 평상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633강으로서 나무조각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